프리미어리그만 봤을 때 콘테가 더 최악이었던 것 같았고, 그때 여론만 바라봤을 때는 무슨 콘테가 끝난 감독처럼 보여졌는데, 사실상 콘테가 56경기 만에 승리도 더 많이 했고요, 56경기 동안 승점도 69경기에 포스트코글루보다 많이 쌓았다라는 거. 근데 심지어 콘테는 월드컵 기간 때 진짜 챔피언스리그랑 개 때리면서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콘테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적이 절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거, 요거 이제 볼 수 있고, 임대를 온 텔 때문에 페널티킥 그 사건에 있어서 좀 실망을 했다, 이런 뜻의 제목이 올라왔고, 뭐 좌절스러웠다 이런 제목이 올라왔고요. After the match, Johnson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club's official channel regarding to the incident, "Such things happen occasionally during a game. I didn't want it to ruin the atmosphere unnecessarily."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존슨이 이제 채널, 클럽의 오피셜 채널이랑 인터뷰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은 종종 경기를 뛰다 보면 일어난다. 근데 나는 그날 경기의 atmosphere,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안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주변에 이제 로컬 리액션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풋볼 미디어 뭐 부트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Why couldn't Johnson take the penalty kick? He earned himself." 본인이 스스로 얻었던 페널티킥을 왜 존슨이 차지 못했냐라고 이제 묻자, "They pointed out that vice captain Christian Romero decided that Theo needed a goal and passed the ball to him, effectively taking away Johnson's opportunity." 그래서 손흥민이 이제 나갔고 메디슨도 나간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부주장이 로메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메로가 헬이 리그에서 골이 없으니까 저 친구가 골 하나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로메로가 공을 줬대요, 텔한테. 네, 그래서 존슨이 차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Furthermore, it was noted that Johnson missed the golden opportunity to achieve his first hat-trick in the EPL on this day. EPL 내에서도 혹은 이 영국에서도 많은 팬들이 도대체 존슨이 처음으로 헤트트릭을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왜 존슨이 차지 못했냐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가십이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로메로가 이제 그러면 도대체 왜 텔한테 PK를 줬냐라고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유로파 리그도 아직 남아있고, 유로파 리그에서 텔도 교체 자원으로 분명히 쓸 자원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빨리 더 골을 넣어서 더 토트넘에서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적응이 돼야지만 더 경기를 잘 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로메로가 아마 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존슨이었으면 솔직히 서운합니다. 아무리 뭐 테리고 나발이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인생 첫 헤트트릭을 할 수 있었고, 원래 키커인 손흥민도 없었고, 그 다음 키커인 메디슨도 없었는데 굳이 그거를 임대생한테 나 대신에 그걸 리그 데뷔골을 줬어야만 하는지,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걸 토대로 존슨이 어쨌든 간에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존슨의 활약, 존나우드의 활약을 한번 보면, 프리미어리그는 28경기를 뛰었고요, 11골 4어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내에서 가장 핫한 선수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에서도 8경기 3골 1어시, FA컵에서도 1경기 1골, EFL컵에서도 4경기 1골을 넣으면서 총 36, 37, 41경기에서 14, 15, 16골, 41경기 16골, 그리고 어시스트는 4개, 5개를 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이 어제 인생 첫 PK를 놓치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모습이 보였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보면 여러분들 막 손흥민 선수랑 다른 선수들이 이제 가가지고 계속해서 위로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여러분들 막 손흥민 선수도 갔고, 막 로메로, 메디슨, 반더벤 이런 친구들이 다 존슨한테 가가지고 아이고야 이렇게 좀, 그래 너 프리미어리그 헤트트릭 또 할 수 있지 않냐, 막 넌 좋은 선수지 않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텔한테 준 거는 진짜 유로파 리그 때문에 준 것 같아요. 유로파 리그 때문에 준 것 같은데 저로서는 솔직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존슨을 이렇게 챙겼냐, 내가 언제부터 존슨을 이렇게 좋아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존슨이 좋아지고 존슨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운정이 생긴 게 아니라 존슨보다 텔을 더 싫어하는 거였어요. 존슨빌보다 텔을 제가 더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놈이 페널티킥을 뺏어가니까
존 나우도가 불쌍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존 나우도를 아직 좋아하진 않습니다. 존 나우도 아직 축구 실력 많이 늘어야 되고요. 그 오른쪽에서 돌려치기도 이제 왼발로 슬슬 하기 시작은 했어요. 그리고 공을 잡고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조금씩 더 생기고 있긴 한데, 어제 사우스햄튼 자체가 압박을 강하게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크게 영향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 진짜 프레싱을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팀을 상대로 과연 존슨이 플레이메이킹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존 나우도가 이번 시즌에 그래도 별명이 생겼잖아요. 존자기, 존 나우도. 요런 골을 그래도 잘 넣는 선수다라는 별명이 붙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존슨이 그래도 득점이라도 올리면서 조금의 희망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 인터뷰도 그렇고 그 장면을 보면서 좀 많이 아쉬웠고, 존슨이 처음으로 좀 딱해 보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프랑크푸르트랑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울브스, 다시 프랑크푸르트, 노팅엄, 리버풀, 웨스트햄, 크리스탈 팔레스, 에스톤 빌라, 브라이튼, 이렇게 현재 9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기에는 7경기가 남아있는 상태고, 토트넘이 리그 14위를 하고 있는데 승점 37점의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경기 이후에 토트넘이 과연 몇 위로 끝이 날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유로파 리그 경기가 토트넘이 홈이 먼저 잡혔다라는 게 좀 많이 불안하기는 합니다. 이게 토트넘이 원정을 먼저 갔다 와서 원정에서 좀 좋은 경기력이 안 나오더라도 홈에 돌아왔을 때 마지막 경기를 뭔가 홈 팬들이랑 함께 경기를 나서야 조금 더 활약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홈에서 펼치고 원정을 간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토트넘한테는 좀 안 좋은 대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를 뭐 간단하게 그냥 문도구의 생각으로 승무패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토트넘 이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할 것 같습니다. 무승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홈에서 울브스한테 패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절대 토트넘이 떨어지길 원치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팅엄이랑 무승부 나올 것 같고, 리버풀한테는 질 거고, 웨스트햄한테 이기고, 크리스탈 팰레스한테 이기고, 에스톤 빌라랑 비기고, 브라이튼한테 지면서 시즌이 딱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승점 강등은 절대 당할 수가 없다. 정말 다행이다. 근데 강등권 바로 위나 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그 16위 혹은 17위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토트넘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테코글루의 요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포스테코글루의 성적표입니다. 포스테코글루가 69경기를 현재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만 봤을 때 진행을 했고, 승률이 어떻게 보면 승리를 31경기, 무승부가 10경기, 패배가 28경기가 되면서 포인트가 103점을 땄고요. 포인트 퍼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당 승점이 원래 3점이 맥시멈이라고 치면은 포스테코글루가 1.49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콘테인데, 콘테가 56경기 32승 9무 15패 하면서 승점 105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점률이 참 많이 다르죠. 132골을 넣었지만 112골을 넣었고 106실점을 했는데 64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콘테도 사실 승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경기 숫자가 적은데 승점은 사실상 포스테코글루보다 많다라는 부분, 이거 참 신기하긴 하죠. 프리미어리그만 봤을 때 콘테가 더 최악이었던 것 같았고, 그때 여론만 바라봤을 때는 무슨 콘테가 끝난 감독처럼 보여졌는데, 사실상 콘테가 56경기 만에 승리도 더 많이 했고요. 56경기 동안 승점도 69경기에 포스테코글루보다 많이 쌓았다라는 거. 근데 심지어 콘테는 월드컵 기간 때 진짜 챔피언스 리그랑 개 때리면서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콘테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적이 절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거, 요거 이제 볼 수 있고, 무린요도 58경기를 해서 승점 95점을 땄고요. 승리가 27, 무승부가 14개, 그 다음 패배가 17개, 97골, 60, 70점. 확실히 실점이 포스테코글루보다 현저히 좀 적은 걸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득점률이 어마어마하게 딸리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뭐 11경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13경기를 더 한다라고 하면은 까봐야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포체티노 같은 경우에는 202경기를 통해서 382승점을 땄고, 포인트 퍼 매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 또한
포스테코글루보다 높다라는 거. 그래서 포체티노 이후에 감독들, 누누를 제외하고 감독들의 승점들을 가져와 보면 결국 경기당 승점이 포스테코글루가 가장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뭔가 구단 내에서 레비가 보여주고 있는 신뢰도라든가 구단 내에서 레비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이들보다 포체티노랑 뭐 무리뉴랑 콘테 때보다 포스테코글루에게 무한 신뢰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 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여러분들.